IMF가 지금 경고를 했어요. 한 달에 2번 경고하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며칠 전 뉴스고 4월 22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뉴스에 보면 4월 26일 해가지고 어제 날짜, 이제 오늘 뉴스거든요. 서울경제 나왔고요. 단독 무디스의 중기 재정 경고, 한국 재정 건전화 안 하면 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지금 날린 거예요. IMF가 한 달에 2번 경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무디스 신용평가 기관이거든요. 무디스, 뭐 S&P 뭐 이런 신용평가 기관인데, 메릴린치 뭐 하고 이런 거 맞죠? 신용평가 3대 기관 샀는데 이런 데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선 거예요. 무디스의 중기 재정 경고, 한국 재정 건전화 안 하면 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있다. 크리스티안 더 구스만 한국 담당 이사 인터뷰. IMF에 이어 무디스도 걱정하는 나라빚 중기 재정을 경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이 뭐 메인 뉴스로 벙벙벙벙 터져야 되는데 단신으로 나오는 거죠. 한번 쫙 나왔다가 끝, 나왔다가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서양원 기자가 이제 쓴 건데 다시 켜진 IMF 경고동 외면하는 권력이거든요. 요 아주 간단하게 꼭지 헤드를 잡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IMF 경고등이 켜졌는데 외면하는 권력이죠. 언론도 그렇고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IMF 가계 국가부채 재경고, 국회 약한 재정 준칙마저 외면, 탄화 제한 실패보다 큰 우려, 여야 정권 떠나 위기 대비해야 이렇게 나오네요. 예전에 이 내용에 보면 이제 가장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몇십 년 뒤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거의 뭐 주요 선진국들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저조해요. 1.1명인가 그렇대요. 198개국 평균이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완전 꼴찌래요. 그러니까 노령화가 이제 심각하게 된다는 거고, 결국은 재정이 너무 확대돼 가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세대의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옛날에 정부 정책이 이제 산하 제한 있잖아요. 둘 만나 잘 기르자. 요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정책이 14년이 흐른 뒤에 산하 제한가를 없앴다. 방향을 잘못 잡은 이제 정부 정책 결과가 굉장히 이제 지금에 와서 출산율이 저조하고 젊은 층 인구가 없고 고령화가 되고 골치 아프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 정책을 잘 해야 된다. 조금 긍정론자들,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완전히 그냥 MMT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분별 GDP 대비 부채 증가율 뭐 이렇게 나오고 BISS 자료가 나왔네요. 이거 보니까 칠레가 1위, 한국이 2위, 증가 비율 증가 폭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재정을 지금 확대시키면서. 비교를 하는 게 있던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 선진국들이 몇 개 있던데 그 나라들은 제가 본 기억으로는 뭐 스위스, 그 다음에 뭐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교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스웨덴 크로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화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들은 화폐 주권을 거의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다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 나라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뭐 발행해가지고 복지비에 지출을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잘못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뭐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3% 이내, 재정 준칙 뭐 해놨는데 이것도 뭐 지켜지지도 안 하죠. IMF가 경고하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외환 위기가 오고 딸리면 IMF를 통해서 이제 돈을 빌려오고 그렇게 위기를 또 꺼야 되는데 이게 IMF에서 경고하는 거를 계속 무시를 때리고 그냥 가면 안 되죠. 외면하는 권력입니다 이거. 내 때만 안 터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2026년 기준에서 엄청나게 이제 더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버티고 있다. 뭐 어떤 사람 좀 과격한 사람 표현을 빌면은 이렇게 개판으로 이제 뭘 하는데도 그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SBS에서 엊그제 또 뉴스 나왔고요. 한국 부채 부담 폭발 우려, IMF의 경고 왜 나왔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SBS 뉴스에서 나온 게 IMF는 이달 초 한국의 부채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53%지만 2026년에는 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골치 아픕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거 감당하지 못할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풀려 놓은 이 복지 비용 이거를 줄였다가는 굉장히 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멈출 수 없는 포퓰리즘이 일단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골치 아픕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이런 부채 전망은 주요 20개국
G20 국가들의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특히 유럽과 일본의 부채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된다고 전했습니다. 재정을 계획을 이제 중기해가지고 몇 년 동안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일본은 코비드-19 이후에 어느 정도 뭐 조절한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 보니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선 거죠, 이거 지금. 내란 매일경제에서 똑같이 나왔고요. IMF 한국만 꼭 집어 코로나 끝나도 재정 지출 안 줄 것. IMF 35개국 재정 모니터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이 조사한 주요 35개국 가운데 코로나19 위기에 일시적으로 늘린 지출 규모가 2026년까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전망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뭐 저는 준비를 하렵니다. 달러도 조금 그거 하고 금과 은도 차분히 준비를 하고 부채도 조금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뉴스예요. 몇 분이 유튜브에서 다루긴 다뤘는데 한 달에 2번씩 경고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IMF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위기 이전 수준으로 총지출을 축소하며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해 2022-2023년 이후에는 균형 재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지출 축소를 통해 위기 이전의 재정 적자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100% IMF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균형재정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돈 찍어내면서 MMT 할 것 같은데 아닌데 어쨌든 이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죠.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작지만은 엄청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여기 일부러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세계 경제 주요 6개국 안에 들어가요. 통화가 뭐냐면은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그죠? 미국의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그 US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별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유로가 57.6% 차지하고 일본의 엔이 13.6%, 영국의 파운드가 11.9%, 캐나다 달러가 9.1%, 스웨덴 크로나 4.2%, 스위스 프랑인 3.6%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6개국 통화에 들어가는 게 스위스 프랑은. 그러니까 스위스가 국가 부채가 많다 해서 우리나라하고 빗댈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책임이 없고 뭐 아무 그 대책이 없이 그냥 우리나라 괜찮다라는 이제 국뽕에 취해 있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요런 뉴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냥 쉽게 넘길 거는 아니다. 무디스가 이 신용평가 기관이 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신용등급을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지금은 AA2인가 그런데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신용평가 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돈 빌릴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이자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비용이죠. 금융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에서 하는 경고들을 이제 애써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큰 코 다칩니다. 언제까지 버틸지는 진짜 모르는 거죠. 기존에 지금 탄탄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강했던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버텨내는 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데 뭐 하여튼 잘해야죠.